1801년 정조가 승하한 이후 성리학의 나라 조선 안에서는 서학인, 즉 천주교인을 탄압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천주교를 신봉한 죄로 참수를 당하고 유배를 가게 된 형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정약전과 정약용, 그리고 정약전이었다. 이들 중 척박하기로 알려진 바이섬 흑산도로 유배길에 오른 정약전은 깊은 바다가 품은 비밀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학에 빠져 유배를 온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학죄인으로 덧씌워진 허물은 금세 벗겨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양반인 표시를 내지 않고 돌아다니며 자신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정약전의 모습에 친근히 다가갈 수 있었고, 정약전 또한 사람들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서당을 지어 섬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등 존중과 성의에 보답했다. 하지만 이런 정약전에게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었으니 요놈은 무엇일꼬? 정약전을 위해 생선을 가져다 주러 온 마을 주민들은 그의 이상한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먹으라고 주어도 손질해서 요리는 하지 않고 생선의 배를 갈라 해부를 했기 때문이다. 정약전은 생선의 내장을 하나하나 꺼내 눈으로 면밀히 관찰했고,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이 그를 이상한 인간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정약전은 물고기 자체에 대한 관심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정약전은 물고기를 관찰하다 시야를 넓혀보니 물고기를 통해 밥을 먹고 일을 하며 터전을 꾸려나가는 흑산도 주민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 때문에 정약전은 매일같이 포구에 나가 땀 흘리며 어업에 임하는 주민들을 보았고, 그들 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내리게 된다. 바다로 나가 먹고 사는 백성들의 삶에 득이 될 만한 실리를 기록으로 남겨야 이 나라 어업의 보탬이 되겠구나. 오로지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바가 있을지 고민했던 정약전. 하루하루 흑산도 주민들을 살펴본 결과 물고기를 부르는 이름이 저마다 각양각색이고 요리법과 민간요법도 집집마다 다르다는 실정을 알게 되었다. 이토록 풍부한 수산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정약전은 물고기가 언제 잡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담은 실용적인 글을 남기자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지를 몰랐구나. 새끼 밥을 먹는다는 일이 그렇게 호강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러한 생각은 문자에만 갇혀있지 않고 보고, 듣고, 만져보며 현실과 진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약전은 흑산도 연해의 어류를 조사해 그 습성과 쓰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어류 도감을 묻기로 했다. 이북에 그것이 무엇이냐?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이북에 대답 좀. 이후 정약전은 포구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던 어부나 상인을 붙잡고 물고기에 관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던졌다. 또 직접 바다로 나가기도 했는데 심하게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물고기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거센 파도를 꿋꿋이 견뎌냈다. 정약전의 갖은 노력 끝에 12년에 걸쳐 쓰인 어류도감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약전은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서문을 남겼다. 자산이란 흑산이다. 나는 흑산으로 유배되었는데 흑산이라는 이름이 컴컴하여 두려우니 가족들이 편지에 번번이 자산이라 하였다. 흑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두렵고 불길하게 여겼던 정약전. 그는 가족들이 검을 흑자 대신 검은 현자를 2번씩 겹쳐 쓴 대목을 떠올렸고, 이에 자신이 쓴 어류도감에 자산어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권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인유를, 2권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무인유와 껍질이 딱딱한 바다생물 계류를, 마지막 3권은 이 밖에 해충, 새, 해초 등을 다룬 잡류가 담겨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어류들이 자산어보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자산어보에 따르면 몸이 둥글고 비늘이 잘고 푸른 등에 무늬가 있는 물고기를 두고 맛은 좋으나 시고 탁해서 국을 끓이거나 절임을 할 수 있지만 회나 포는 뜰 수 없다고 쓰여 있다. 바로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에 관한 이야기다. 또 먹물을 담고 있어 검은 것을 의미하는 까마귀 오자가 쓰인 오저거, 즉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영남산 청어와 호남산 청어의 세부적인 특징, 18종이나 되는 상어를 다루기도 했다. 인류 20항목, 무인류 19항목, 잡류 4항목 등 총 55항목에 속하는 227종의 방대한 해양생물의 묘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근대 해양생물 분류체계에 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이토록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분류한 해양생물의 정보가 총망라된 백과사전이 쓰였다는 측면에서 선구적인 연구물로 평가받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는 청어를 대상으로 그 형질 차이를 최초로 밝힌 서양의 과학자 하잉커보다 약 1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전해지며 여전히 해양생물학 외의 타 분야 학문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연의 몸을 갈며 생명과 교감하고 신분이 낮더라도 현지인들의 지식을 결코 흘려듣는 법이 없어 늘 낮은 자세로 흑산도의 땅과 바다를 매만진 정약전은 17년이라는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저서를 남기며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비록 필사본이지만 지금도 정약전의 자산어보 속에는 바다에서부터 다가온 희망의 빛으로 유배라는 비극적 현실을 이겨낸 올곧은 정신이 일렁이고 있다.